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초당적 지지로 승인된 주택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나 비토 없이 자동 발효시키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환경보호청이 대형 트럭과 디젤 엔진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테러 의심자들과 갱단원, 마약 카르텔 등 12,000명을 저지해 그간의 최고치보다 16배나 급증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법무부는 메릴랜드주가 발효시킨 커뮤니티 트러스트 액트가 대통령의 이민 단속 권한을 방해하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AI 연산 자원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 일부를 외부에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초당적 지지로 승인된 21세기 주택 건설을 위한 로드맵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비토 없이 자동 발효시키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법안의 의회 승인을 위해 서명을 거부해 왔는데 오늘 중에 비토하지 않으면 11일 자동 발효됩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미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극히 보기 드물게 초당적 지지로 승인된 주택법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이나 비토 없이 자동 발효시키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또는 비토 데드라인인 10일에도 트루스 소셜에 나는 선거법을 우선 승인하지 못하고 있는 의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의회에서 승인해 보내온 주택법안에 대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앞장서 추진하고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으로부터도 사실상 만장일치로 승인된 21세기 주택 건설을 위한 로드맵 법안에 대해 거창한 서명식까지 준비했다가 갑자기 선거 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를 먼저 승인할 때까지 서명하지 않겠다고 거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10일 중에 주택 법안을 비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상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돼 보내온 법률에 대해 백악관에서 받은 지 10일 안에 서명하거나 비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10일 안에 비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률로 발효됩니다. 21세기 주택법안을 10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더라도 비토만 하지 않으면 11일 새벽 0시 1분에 법률로 자동 발효되는 겁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보기 드물게 공화민주양당의 사실상 만장일치로 승인된 주택법안이 11일 자동 발효돼 시행되면 미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 전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적절하게 낮춤으로써 미국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5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싱글홈, 단독주택을 350채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현재 1000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합해 50만 채나 소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독주택 매각에 착수하면 그만큼 시장의 매물이나 렌트 독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전역에서 타운홈이나 콘도 등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주택들을 대거 건축해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저렴한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도 대폭 늘리게 되고 각 지역에서 성과를 내는 지역에 지원금을 내려주는 1억 달러 규모의 이노베이션 펀드도 운영됩니다.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환경심사, 조닝 등의 장벽을 대폭 허무는 작업도 지역별로 펼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트럭의 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트럭 구매와 운송 비용이 줄어들면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반면 환경단체들은 비용 절감보다 국민 건강과 대기질 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환경보호청 EPA가 대형 트럭과 디젤 엔진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친환경 정책을 사실상 뒤집는 것으로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엔진의 판매를 허용하고 제조업체의 규제 부담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배출가스 처리 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차량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트럭 한 대를 구입할 때 최대 $6,00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운송업계의 부담이 줄어들면 식료품과 생활용품 운송비도 낮아지고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화물 운송의 대부분을 트럭이 담당하는 만큼 운송 비용 변화는 식품과 생필품 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료품과 생활용품 대부분은 트럭을 통해 전국으로 운송되는 만큼 운송 비용이 줄어들면 소비자 물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차량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연료비와 인건비, 보험료 등 다른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큰 만큼 소비자들이 가격이나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물류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배출가스 규제가 완화되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늘어나 천식과 호흡기 질환 같은 건강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전기트럭과 친환경 상용차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서 미국의 탄소 감축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운송업계와 제조업계에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환경과 공중보건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우선할지 환경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을지는 향후 미국의 환경 산업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년 반 동안 미국 국경과 미국 입국 장소에서 테러 의심자들과 갱단원, 마약 카르텔 등 12,000명을 저지해 그간의 최고치보다 16배나 급증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IS 또는 알카에다 등 외국 테러 분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 아니라 외국 갱단과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FBI 테러 워치리스트에 등재돼 대거 차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서 가장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경 통제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미입국 시도자들을 98%나 급감시킨 국경 봉쇄 정책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테러 의심자들을 대거 차단하고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1년 반 동안 국경과 미국 입국장에서 저지된 테러 의심자들은 무려 12,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CBP 세관국경보호국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의 첫 해인 2025년 안에 4,000명이 차단된 데 이어 현재 2020 회기년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8개월 동안 8,195명이나 적발돼 이를 합하면 모두 12,292명이 체포된 것으로 CBP 통계에서 집계됐습니다. 다만 미국의 테러를 자행하려는 외국 테러 조직원들이 대거 몰려든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갱단과 마약 카르텔 등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엘살바도르 갱단인 MS-13,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데 아라구아 등 악명 높은 갱단들과 마약 카르텔 등 30개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외국 조직들은 FBI의 테러 워치 리스트에 등재돼 해당 조직의 간부는 물론 말단 조직원들도 미국 입국장에서 테러 용의자로 저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1년 반 동안 테러 용의자 12,300명이나 저지한 것은 지금까지의 최고치인 2023년에 736명에 비해 16배나 급증한 겁니다. 역대 행정부에서 테러 분자들을 저지한 경우를 보면 오바마 8년 동안 22명, 트럼프 1기 때 10명, 바이든 4년간 5명에 불과했는데 트럼프 2기에서는 1년 반 동안 무려 12,3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초강경 국경 봉쇄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으로 미입국을 99%나 급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을 1년 반 동안 90만 명을 강제 추방하고
220만 명을 자기 추방으로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만드는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살인 18%를 비롯해 강폭력 범죄를 9.3% 급감시켰으며 재산 범죄는 12.4% 줄였다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릴랜드 주 법률들에 대해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한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이민 정책을 둘러싼 법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선 주 교도소와 주 경찰 등에게 연방 이민 단속국 ICE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법률을 발효시켰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블루 스테이트들, 즉 민주당 우세 지역 주정부들과의 법적 투쟁을 7개 주에 이어 8번째 메릴랜드주로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메릴랜드주가 최근 발효시킨 커뮤니티 트러스트 액트가 대통령의 이민 단속 권한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릴랜드의 새 법률은 주지역 교도소들과 경찰 등 사법당국들이 연방의 ICE 이민단속국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협력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 교도소들과 주 경찰들이 ICE에게 신병을 넘겨주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쇼장을 통해 메릴랜드 주정부와 앤서니 브라운 주 법무장관은 연방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방법 우선 원칙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메릴랜드는 주민들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는 연방 당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다만 주 사법당국이 훈련되지 않고서 ICE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커뮤니티 트러스트 액트에 대해 서명하지 않고 자동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적을 지지도 않고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는 주의회의 조치를 적극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로써 메릴랜드를 포함하면 미 전역에서 블루 스테이트들 민주당 아성 8개 주와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등 민주당 우세 지역 8개 주와 대도시 정부들을 상대로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피난처 정책을 쓰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의 대도시들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시카고, 덴버 등에 대해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은 이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가 교통과 비상자금 등 연방기금 지원을 동결하자 맞소송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주정부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와의 합의와 승인 없이 주 방위군을 동원하고 타주의 방위군을 배치하려 한 데 대해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AI 연산 자원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 일부를 외부에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는 컴퓨팅 파워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된 건데요. 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핵심 장비를 선점하면서 중소기업들은 AI 경쟁의 출발선에도 서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성형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금 가장 귀한 자원은 컴퓨팅 파워, 즉 AI를 구동하는 연산 능력입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AI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시장에서 이를 빌리려는 수요와 가격이 워낙 높아 일부를 임대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메타 역시 현재 확보한 연산 자원을 대부분 자체 AI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며 여유가 남아서 임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I를 개발하려면 엔비디아의 GPU와 고성능 메모리, 서버 등 막대한 장비가 필요한데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금력입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수십만 개의 GPU를 미리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GPU조차 구하지 못해 서비스 개발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스타트업은 장비를 구매하지 못해 대기업의 클라우드를 빌려 AI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용료가 크게 오르면서 개발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AI 경쟁이 기술력보다 누가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확보했느냐의 경쟁으로 바뀌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컴퓨팅 자원 확보는 물론 이를 뒷받침할 전기와 물 등 인프라 수요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 한 곳이 도시 하나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기도 하고 서버를 식히기 위한 냉각 시설에는 막대한 전기와 물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망 확충과 수도시설 투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요금과 공공요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원 쏠림이 이어질 경우 AI 서비스 개발은 물론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 다양한 제품의 생산도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제때 구하지 못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경쟁은 이제 소프트웨어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력과 반도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인프라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는 AI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보다 AI를 돌릴 수 있는 장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